네, 시사계의 넘버원들과 한 주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시사 넘버원. 오늘도 두 분 함께합니다. 시사 전하는 개그맨이죠. MC 장원 씨 그리고 정상근 미디어 전문기자 두 분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유튜브로도 방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MC 장원 씨가 네. 어디 뭐 미팅이라도 네. 아유, 옷을 아닙니다. 깔끔하게. 네, 그냥 오늘은 왠지 이렇게 입고 싶었어요. 오늘은 왠지 네. 네. 아유, 네. 누구든 만나야 될 것 같은 복장으로. 목걸이 때문에 눈이 부시네요. 그런가요? 눈이 네, 반짝반짝합니다. 지금 MC 장원 씨 뭐 특별한 일은 없어 보이지만 하여튼 옷이 달라졌어요 많이. 네.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MC 장원 씨 그리고 미디어 전문 기자 정상근 기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분이 주목한 인물이나 사건을 통해서 이번 한 주를 정리해 볼 텐데요. 먼저 준비한 뉴스부터 들어볼까요? 욕실 세면대 옆으로 얇고 길쭉한 무언가가 꿈틀거리며 기어갑니다. 아, 징그러. 몸통은 하얗고 양끝은 검은색을 띤 유충입니다. 근데 이렇게 손을 받아서 양치를 하는데 뭐가 보이더래요. 뭐가 꼬불꼬불 기어다니니까 저한테 이제 막 이제 난리를 안 거죠. 움직이더라고요. 네, 정상근 기자 또 인천입니다. 아, 네. 네. 그렇죠. 지금도 인천에 살고 계십니까? 아, 예, 그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늘 살고 있었던. 네, 늘 살고 있어요. 1년 전에 인천에 사는 정 기자와 함께 붉은 수돗물 얘기를 나눴는데 네, 그랬죠. 이번에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그 별일 없이 나오신 거예요, 지금? 아, 저요? 네, 집에서 괜찮습니까? 네, 저는 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는데. 괜찮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MBC 오자마자 이게 물부터 받으시더라고요. 집에 가져가야 돼서.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지금 그 물통 큰 게 하나 옆에 하나 있어요. 네, 네, 네. 일단 뭐 약수터 오듯이 차 트렁크에 많이 어떻게 준비되어 지내고 있습니다. 계십니까? 주변에서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네, 뭐 많이 들었고 이번에 그 유충이 발견됐다라는 곳이 저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이에요. 그래서 뭐 저희 집도 좀 상당히 좀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러네요. 특히 이제 저희 집에 또 아기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네, 네. 원래 좀 물을 항상 끓여 먹이다가 어느 정도 큰 다음에는 그냥 정수기 물을 먹였었거든요. 근데 네. 이게 눈으로 필터 같은 경우는 눈으로 보이긴 하지만 이 정수기 같은 경우에는 안에 필터를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좀 걱정이 돼서 요새 좀 끓여 먹이고 있는 좀 그런 네.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정상근 기자처럼 이 아이 키우시는 분들의 불안감이 더욱 클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이 인천 서구 일대에 14일부터 유치원 초중고교 급식도 중단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네. 급식도. 네. 뭐 날도 무덥고 물을 더 많이 써야 되는 계절이잖아요. 지금 7월. 네. 인천뿐만 아니라 시흥 등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유충이 이제 깔따구의 이 새끼라고 하는데요. 네네. 그 깔따구 유충인데 그 인천시 상수도 사업본부에 따르면 이 물을 정수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돗물이 정수장에서 그 여과지를 거쳐서 이물질을 걸러낸 다음 네. 이 배수지로 보내졌다가 이 주택이나 아파트로 각 공급이 되는데 작년에 이 붉은 수돗물 때문에 이 수돗물의 품질 개선을 위해서 수수로 만든 일종의 이제 필터 같은 것을 넣어놨는데 네네. 이 공촌 정수장 내에 있는 이 필터, 그러니까 여과지에서 그리고 이제 또 배수지에서 유충이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좀 수돗물 공급하기 전에 뭐 조류로 인한 냄새나 뭐 맛, 뭐 발암성 물질 이런 거를 걸러내려고 그 필터를 다른 건데 거기에 또 어떻게 하다가 이 날벌레들이 좀 알을 거기에 쓸었는지 좀 그게 부화해서 번식한 것 같다라는 게 이 전문가들의 지금 분석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서구는 그 공촌 정수장 그 문제의 정수장을 쓰고 있는데 네. 다른 곳에서도 발견이 되고 그러니까 있다라는 게 지금 확산되니까. 문제거든요. 네. 이 부평구, 그러니까 계양구 다 인천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평 정수장에서 물을 공수를 하는데 이 부평 정수장의 경우에는 이 깔따구가 발견이 되지 않았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체 거기 왜 그 유충이 들어가 있는 건지 네, 네. 뭐 이 부분도 좀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게다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뭐 시흥에서도 유충이 발견됐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한 원인이 좀 파악돼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그 뭐 붉은 수돗물 사태나 이번에 유충 사태나 이런 일이 벌어지면 화가 나는데 더 화가 나는 거는 그 이후에 당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신고한 지 한참 지나도 별다른 반응 없다가 이제 이게 확산세가 되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취하는 그런 모습들 거기에 대해서 그 자세에 대해서 훨씬 더 사람들이 화가 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그 원래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돗물 같은 경우에는 좀 민원이 발생을 할 경우 네. 이 현장 확인을 바로 하고 그다음에 확산 가능성을 좀 논의를 빨리 한 뒤에 이거를 좀 차단을 해야 되거든요. 네. 왜냐면은 물은 뭐 당장 뭐 1시간, 2시간 없어도 매우 네, 불편한 그렇죠. 네, 네네. 일종의 생필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빠른 대책이 요구가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인천시가 지난 9일에 이 수돗물 유충에 대한 민원을 처음 접수를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그 나흘이나 지난 뒤, 그러니까 13일 돼서야 대책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그 부분이. 네, 그러니까 좀 나흘이나 좀 지난 상황이고, 그리고 박남춘 시장에게도 이 회의가 끝난 뒤에 첫 보고가 이루어졌고, 그 인천시 교육청에는 또 그 다음 날, 날에 네네. 이 급식을 중단해 달라라는 지금 요청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네. 이 처음 발견된 이후에 5일이나 지난 뒤에야 이 학교 급식이 좀 중단되는 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네. 이 주민분들의 불안감은 정말 날로 높아지고만 있는데요. 그 증거로 이 신고 접수된 지역에 위치한 편의점의 생수 판매율이 1.7배가 늘었다고 엄청 합니다. 늘겠죠. 네. 그리고 이 식당 상인분들도 지금 비상이 걸렸는데요. 아무래도 물을 많이 쓰는 곳이다 보니까 네. 이 주방 조리 및 이 홀 음용수 생수 사용합니다라는 이 글귀를 다 붙여놨다고 합니다. 그걸 안 가게 붙여놓으면 앞에다가. 네. 네네. 네, 손님들이 아무래도 불안감을 갖고 들어오지 않으실까봐 붙이지 않고는 지금 영업이 힘들 정도라고 합니다. 저희 네. 동네 주변에도 다 붙여놓으셨어요. 그 다 상인분들이 그 네. 생수로 지금 다 닦고 있다 이렇게 붙여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뭐 샤워기 필터 이런 것도 판매 급증하고 있다고 네. 이런 얘기가 맞습니다. 들리네요. 네, 네. 그 샤워기 안에 넣는 필터인데요. 이게 이제 유충이나 각종 뭐 미생물들을 좀 걸러주는 효능이 있다라고 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좀 검색해 보시고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네요. 네. 이수미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이러고도 우리는 수도 요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 물음표를 3개나 보내주셨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인천시 등 관련 당국이 좀 더 조속히, 이미 좀 늦은 것 같습니다만 확실하게 해결을 해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MC 장원 씨가 주목한 이슈 차례인데요. 역시 관련 뉴스 먼저 들어볼까요? 헬로우 베이비들, 오늘은 슈스스의 내돈내산 편한 슈즈 하울. 자, 일단 우리 베이비들이 도대체 그 편한 신발은 뭐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준비를 쫙 했어요. 네, PPL 논란이 불거진 방송인 유튜버들 얘기인가 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슈퍼스타들의 스타일리스트, 일명 슈슈슈라는 별명으로 잘 알려진 스타일리스트 한예연 씨와 이 가수 겸 연기자인 강민경 씨가 이 본인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소개했던 몇몇 제품들이 PPL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한예연 씨가 내돈내산, 내 돈 주고 내가 사는 이 그 줄임말이거든요. 뜻이에요? 네. 이 내돈내산이라는 코너에서 소개한 제품들 중에서도 PPL 제품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서 이 많은 소비자들이 기망행위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뭐 해당 유튜브 채널을 잘 못 봐서 뭐를 어떻게 찍었길래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한혜연 씨 같은 경우에는 코너 제목 자체가 내돈내산이었고요. 네. 그 내 돈 주고 내가 샀다, 모아오느라 너무 힘들었다, 돈을 무더기로 썼다라고 멘트를 하면서 소개한 신발이 3천만 원 정도의 광고비를 받고 진행한 PPL이었고요. 그럼 명백하게 다른 얘기를 했군요. 네, 이 외에도 다이어트 제품, 뭐 화장품 등등이 있었습니다. 이 PPL 제품이. 네. 그리고 강민경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이로그라 그러죠. 스타들의 일상 모습을 보여준 듯한 영상이었는데 그 영상 안에 등장했던 뭐 가방이나 화장품 등이 스타가 직접 자기 돈 주고 사서 쓰는 제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PPL이었다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많은 네. 소비자들이 좀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뭐 또 어떤 이제 광고에 뭐 심의 같은 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뭐 지상파와는 달리 네.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이미 뭐 돈을 받은 뒤죠. 뭐 이게 논란이 된 뒤는. 네. 근데 이제 뭐 사과를 하더라도 사실은 이미 뭐 많은 돈을 벌어놓은 상태이기 네, 때문에 네. 뭐 이 부분 관련해서 좀 많은 분들이 좀 배신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 한예원 씨와 강민경 씨는 약간 좀 케이스가 다른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광고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런 줄 알고 본 시청자들 정말 저거 괜찮아 보이네 이렇게 네. 보셨던 분들이 굉장히 화가 났을 것 같은데 당사자들이 사과를 잘 했습니까? 네, 한혜연 씨는 일단 댓글창을 폐쇄하고 이 광고 표기가 누락되었다고 인정하고 사과하면서 네. 이 문제가 된 영상을 수정할 예정이며 재발 방지를 위해 힘쓰겠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강민경 씨는 초반에는 오해이다. 영상 앞뒤에 광고 표기를 했고 영상 제작 이후에 광고 계약을 한 케이스들도 있어서 이제 오해를 받은 것이다라고 이제 해명 위주로 했었었는데 네. 이 논란이 더욱 커지자 이 본인이 혼자 촬영 편집을 다 도맡아서 진행하는 채널이다 보니까 이 부족함이 좀 많았다. 구독자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했다라고 다시 사과를 했습니다. 반응은 어때요? 사과에 대해서 네. 사람들의 반응은? 사과로만은 지금 일단 진정이 안 되는 안 듯한 되는 것 모습입니다. 같아요. 왜냐하면 이 소비자들은 아무래도 이제 스타들이 직접 자기 돈 주고 사서 애용을 하고 있는 제품이라고 하니까
더 더 훨씬- 믿고 신뢰감을 그렇죠. 갖고 구입을 했을 텐데 이 배신감이 엄청난 것 같고요. 또 고가의 제품들도 있었기 때문에 예, 뭐 많은 소위 명품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 그 명품인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명품의 기준을 잘 몰라서 사실 명품의 기준이 애매해요. 네, 네. 그래서 아무튼 근데 비싼 거. 네. 제가 생각하기엔 다소 비싼 제품들도 어. 있더라고요. 식당 네. 같은 거 검색할 때만 블로그 많이 좀 찾아보는 편인데 그렇죠. 네네. 근데 가서 먹었는데 뭐 거기서 얘기한 것처럼 뭔가 맛이 없을 때 그리고 거기가 뭔가 이제 광고를 받은 것처럼 이제 네. 잘 홍보를 해놨을 때 좀 이럴 네. 때 좀 배신감이 좀 느껴지죠. 네, 그리고 음. 보통 사람들은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좀 고가의 물건이면 돈을 모아서 어렵게 구입을 그럼요. 하거나 네네. 아니면 구하기 힘든 물건 같은 경우는 막 기다렸다가 구입을 하기도 하는데 스타들은 이렇게 거액의 돈을 받고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 같은 것들도 존재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보통 보면 다른 연예인들도 대부분 뭐 협찬을 받아서 상품을 좀 알리고 뭐 은근슬쩍 사진도 찍고 뭐 SNS에 올리고 이런 거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네. 이 많은 스타들이 부업으로 사실 SNS 마케팅에 참여를 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으려면 협찬 제품이다, 광고다, PPL이다라고 표기를 해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전혀 없어서. 없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정상근 기자는 뭐 유튜브 보다가 물건 산 적 있습니까? 식당 아니요, 외에는 저는- 관심이 없습니까? 네, 홈쇼핑에서 먹을 거 네. 저는 많이 끌리긴 하죠. 유튜브 채널 즐겨보는 게 몇 개 있어서 네. 뭐 스쳐 지나가면서 본 이제 의류 매장이 있어가지고 이제 정장 맞춤 정장집이 아, 있어서 네네. 가봐야겠다고 갔더니 그분이 사장님이시더라고요. 예. 네. 아, 유튜브 영상 사장님이라고 올리신 분이에요? 얘기했는데 저는 이제 언뜻 봐가지고 그걸 몰랐던 거죠. 혹시 그러니까 그 정장집에서 맞춘 게 그 옷? 지금 오늘 이 옷이에요? 이 옷은 아, 예. 정장까지 나는데. 이건 아니고요. 다른 제품입니다. 예. 네. 지금 가봉 중인데 이렇게 표시를 해도 사실 이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모르고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럼요. 네. 그런데 아예 표기를 안 하면 더욱 더 많이 헷갈리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특히 내가 샀다고 주장하는 거는 네. 좀 너무 무리가 있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상근 기자가 준비한 이슈 먼저 들어보시죠. 떨어뜨릴 수도 없고. 그렇게도 안 떨어질 겁니다. 이 부동산이 뭐 이게 아니 여당 국토위 의원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어제 국민들은 오늘 그렇게도 안 떨어질 겁니다. 네. 오늘 하루 종일 화제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발언. 그러니까 100분 토론 어제 있었는데 방송 끝나고 이제 마이크 꺼지 줄 알고 네. 얘기를 하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유튜브는 생중계가 되고 있었고. 맞습니다. 토론이 끝나면은 이제 서로 이제 악수를 하면서 뭐 네. 오늘 토론에 대해서 뭐 뒷얘기도 하고 뭐 그러는 장면들이 많이 뭐 농담도 보이는데, 하고 하죠. 네. 네. 이 TV는 뭐 영상이 끝났습니다만 이게 유튜브도 동시에 생중계가 되고 있어서 네. 유튜브에서 이제 발언이 좀 들어갔던 거죠. 네. 이 진성준 의원의 발언이었는데 이 반대측 패널로 나왔던 이 김연아 통합당 비대위원이 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게 국가 경제에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막 떨어뜨릴 수가 없다 이렇게 네, 얘기를 네. 하니까 진성준 의원이 뭐 그렇게 해도 안 떨어질 거다 뭐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마치 이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뭐 이것 때문에 떨어지진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지금 언론에서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뭐 그러자 이제 김연아 비대위원이 뭐 아까 들으신 대로 여당 국토위원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뭐 국민들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묻자 뭐 진성준 의원은 뭐 침묵했다 뭐 이런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침묵했다. 이게 사실 그 현장에서 직접 맥락 속에서 음성으로 들은 네. 것과 활자로 볼 때 느낌이 완전히 이게 농담과 다큐가 왔다 갔다 할 때 있잖아요.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김현미 의원의 의도처럼 부동산 가격이 붕괴되지 않는다. 그 정도로 이렇게 폭락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이야기한 걸로 들렸거든요. 영상을 통해서 김연아 봤을 때는. 의원? 네네네. 네네. 아 죄송합니다. 김연아. 네. 그런데 이제 텍스트로 보면 네. 여러 가지 또 논란의 여지가 텍스트만 보면 네네.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예. 근데 과거에도 이렇게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발언했다가 논란이 되고 또 진땀을 흘리는 경우가 좀 있지 않았나요? 네. 네네. 뭐 당장 기억나는 거는 이제 지난해 7월이었죠. 그 윤석열 검찰총장 네네. 청문회를 할 때였는데 아, 그러니까 그 윤우진 전 세무서장이 그 윤석열 후보 당시 이제 후보자와 가까운 사이를 알려졌던 윤대진 이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이었는데 네. 이제 변호인을 소개해줬다 윤석열 그 당시 후보자가 뭐 이런 논란이 좀 제기가 됐었고 네. 뭐 그랬는데
윤석열 총장이 관련 의혹이 제기가 된 뒤에 잠깐 그 쉬는 틈에 그 마이크가 켜져 있는지 모르고 여당 의원과 막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네네. 그러니까 윤대진을 좀 보호하려고 뭐 언론에 본인이 소개한 것처럼 얘기를 했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통해서 흘러나왔죠. 네. 네네. 근데 이게 사실은 뭐 후보자가 이 청문회에서 뭐 본인이 소개 안 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뭐 위증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논란이 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 네. 뭐 비슷한 다른 예로 케이스. 네네. 연예인도 이런 구설수에 휘말린 적이 있었죠. 네. 유승준 씨가 2015년에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이제 병역 기피 관련 심경 고백을 하면서 눈물로 호소를 했는데 영상은 꺼졌지만 이 오디오가 안 꺼진 상태에서 기사 아직도 올라오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네, 욕설을 하기도 해서 이 눈물을 흘리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언행에 많은 사람들이 좀 진정성이 없다면서 비난했던 예가 있었습니다. 네. 뭐 일단 야당에서도 굉장히 좀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성준 의원 발언. 네, 뭐 미래통합당에서 비판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과거 사례를 보면 뭐 여러 가지 해봐야 뭐 집값이 안 내려간다라는 것을 뭐 솔직하게 얘기한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고 네. 또 주호영 원내대표는 뭐 그게 뭐 진심 아니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22가지 정책을 써도 뭐 집값 못 잡고 있다라며 이 김현미 장관의 사퇴를 또 촉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정 기자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기본적으로. 일단 이 진성준 의원의 좀 해명을 좀 들어보면 그 아까 이제 MC 장관님께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듯이 네. 그러니까 집값 떨어지는 게 뭐 더 문제다 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측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번 대책을 통해서 뭐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 거다 뭐 이 차원의 얘기가 아니었고 집값 떨어지는 게 더 문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런 주장에 대한 좀 반박이다. 그러니까 이런 대책을 내놔도 집값이 네네.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 뭐 이런 그런 얘기였다라는 취지로. 게 네. 진성준 의원의 해명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관련해서 뭐 현재 뭐 부동산 대책이 있기는 한데 뭐 네. 여기에 또 구멍이 있기 마련이고 앞으로 이 좀 웬만하면 잘 안 내려간다라는 그 마음을 잡고 이 부동산 대책을 계속 이제 원칙대로 이렇게 내놓도록 하겠다 좀 이렇게 해명을 네. 했습니다. 뭔가 푸념 같기도 하고 좌절감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참 해석이 가능한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네, 마지막 이슈 먼저 준비한 뉴스 들어보시죠. 택배 노동자는 365일 동안 단 하루의 휴가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합니다. 연차, 월차 등은 꿈도 못 꾸고 몸이 아파도 일을 쉴 수가 없습니다. 하루라도 쉬고 싶으면 자신이 받는 배송 수수료의 두세 배가 넘는 대체 배송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택배 노동자와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도 휴식이 필요한 똑같은 노동자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네. 오늘 가장 즐거운 뉴스였어요. 네네. 택배 없는 날. 물론 어떤 분은 일을 더 하고 싶어서 뭐 그러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분들 너무 힘드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렇죠. 마침 이 뉴스를 픽해 오셨군요. 네. 네. 어떤 내용인가요? 네. 네, 맞습니다. 그 택배 없는 날로 8월 14일이 결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국에 계신 이 택배 기사분들이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여름 휴가가 가능해졌습니다. 3일 동안. 네, 네네. 지난해에도 이 택배 없는 날이 있었지만 일부 노조원들만 참여하는 형식이었고요. 네. 올해는 택배 업체들도 대거 참여해서 택배 기사 대부분이 쉬게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게 택배 산업이 출범한 지가 28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네요. 28년 만에 처음이요. 네. 와. 어떻게 보셨어요, 장원? 장원 어떻게 보셨어요? 닮았죠, 우리가 좀. 예. 정상근 기자. 네. 그러고 보니까 좀 닮았네요. 네. 근데 그 저희 동네에도 이렇게 보면은 이 택배를 하시는 분들이 그 주말에도 계속 오시더라고요. 맞아요. 토요일 날도 막 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박스가. 보면서 네. 뭐 아침에도 계속 계시고 뭐 밤에도 오실 때도 네, 있고 네, 그래서 네. 저분들은 대체 언제 쉬시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또 이제 택배 노동자분들이 뭐 과로로 쓰러졌다 네. 뭐 이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또 어쨌든 안면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또 걱정이 되고 그랬는데 좀 하루로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좀 이렇게 공통적으로 쉬는 날이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그렇죠. 네, 우리가 좀 불편하더라도 좀 감수를 해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특히 네.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 택배 이용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늘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피로가 2배, 3배 가중됐을 것 같은데. 네, 네네. 이 코로나19 유행 이후에 비대면 쇼핑이 대세로 떠오르면서 이 택배 업체들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대거 올랐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 이면에는 택배 노동자들의 희생과 이 과로가 있었거든요. 코로나19 유행 이후에 3명의 택배 기사가 과로 의심 증상으로 사망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었는데요. 네. 이 많은 택배 노동자들이 코로나19 감염보다 더 무서운 게 과로다라고 말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 택배 노동자 여러분, 8월 14일. 그래서 이제 3일 정도 쉬신다고요? 이분들이 쭉. 네, 맞습니다. 이 좀 편하게 쉬실 수 있게 네. 택배 쉰다고 하니까 전날 많이 시켜야겠다. 뭐 이런 생각보다는 좀 그 전날부터 좀 네네. 네, 편히 편히 쉬시도록. 휴가 준비하실 수 있도록 네. 좀 여유롭게 생각해 맞습니다. 주시고 급한 마음에 빨리 시켜야지 더 많이 시켜야지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택배 노동자 여러분 일단 축하드리고요. 삼복다위의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MC 장원 씨가 네. 당부드린 대로 네. 너무 화내지 마시고 조금 한 3일만 참았다가 우리 네네. 또 주문을 하도록 하죠.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금요일에 함께하는 시사 넘버원 MC 장원 씨 그리고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